딸을 갖기가 소원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도대체 뭘 하는 거요? 다른 여자는 딸을 낳는데 당신은 어쩌자고 아들만 셋씩이나 낳는단 말이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딸을 낳소?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아요. 아들이 없어서 야단인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아들 삼형제가 있고 소가 50마리, 말이 50마리나 있으니 뭘 더 바라겠소. 우리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삽시다. 허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올해 안으로 공주님 같은 딸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줄 알아요.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당장에 나가서 산신령 있게 딸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산에 가서 빌어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아내는 남산에 있는 애기 바위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신령님, 딸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애기 바위님, 딸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예,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욕심이 너무 많구나. 백여우 새끼를 하나 낳게 해주마. 애기 바위 옆 숲에서 살던 백년 묵은 여우 할머니가 산신령의 흉내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공주님처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은 아버지, 어머니, 세 오빠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무럭무럭 자라서 10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보다 딸 반다리를 제일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반다리네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소와 말이 한 마리씩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무슨 일로 소와 말이 한 마리씩 죽어간단 말인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구나. 오늘 밤에는 일동이네가 지켜보아라. 아버지는 맏아들 일동이에게 콩 한 마를 볶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염려 마세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켜보겠어요. 일동이는 아무도 모르게 외양간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외양간 문이 삐그덕 열렸습니다. 반다리가? 일동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까무라칠 뻔 했습니다. 하얀 속옷 바람으로 나온 반다리는 소와 말의 목구멍에 손을 넣더니 소와 말의 간을 빼내어 야금야금 씹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소와 말은 찍소리 한번 못하고 피그르르 쓰러지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얌얌 맛있다. 반다리는 간을 맛있게 먹은 뒤에 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동이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아버지한테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눈을 사발만하게 뜨고 지켜보라고 했더니 잠만 잤구나. 아버지, 아닙니다. 잠을 잔 게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틀림없는 우리 반다리가 그랬어요. 이놈아, 시끄럽다. 그건 내가 꼬박꼬박 졸다가 꿈을 꾼 거다. 아버지는 일동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꾸중만 했습니다. 이동아, 오늘 밤에는 내가 가거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아버지는 둘째를 외양간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이동이도 첫째 일동이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이, 망할 놈들 같으니라고. 너희들 두 놈이 작구나. 내가 반달이만 예뻐하니까 셈이 나서 그랬지. 아버지는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삼동아, 오늘 밤에는 삼동이 내가 가보아라. 다음 날 아침 삼동이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소랑 말은 벌벌 떨다가 저절로 죽던데요. 아마 풍병이 들었나 봐요. 삼동이는 두 형들이 아버지한테 꾸중을 듣는 것을 보고 엉뚱하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래. 삼동이 내가 잘 보았구나. 내가 제일이다. 아버지는 삼동의 말을 믿었습니다. 일동아, 이동아,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아비에게 거짓말하는 놈은 밥도 먹일 필요가 없다. 어서 썩 나가거라. 아버지는 일동이와 이동이를 몽둥이로 두들겨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집을 쫓겨나온 형제는 산속을 헤매다가 훌륭한 도사를 만나 글도 배우고 무술도 배웠습니다. 일동이와 이동이가 집을 쫓겨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일동이와 이동이는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삼동이와 유물인 반다리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동아, 우리 집에 한번 갔다 오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구나. 형님, 그렇게 합시다. 지금 곧장 도사님께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바로 길을 떠납시다. 일동이와 이동이는 도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사님, 승낙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집 생각이 나서 공부도 잘 안 되옵니다. 그럴 테지. 10년 동안이나 집에 못 갔으니. 자, 이걸 갖고 가거라. 큰 위험을 만났을 때 쓰도록 하여라. 도사님은 하얀 병, 빨간 병, 파란 병을 내주었습니다. 도사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얀 병에는 가시밭이 들어있고, 빨간 병에는 불밭이 들어있고, 파란 병에는 강물이 들어있느니라. 큰 위험이 뒤따를 때 이 병을 하나씩 던지면 가시밭이 되고, 불바다가 되고, 강물이 되느니라. 주위에서 잘 다녀오너라. 도사님,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형제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고향 옛집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해질 무렵 형제는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고향 마을의 농가 밭은 온통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하고 집들은 모두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가고 마을은 이 꼴로 변했을까?
형제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의 집을 찾았습니다. 일동이 오빠, 이동이 오빠,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군요. 처녀가 된 반다리 동생이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반달아, 잘 있었느냐? 아버지 어머님은 어딜 가셨느냐? 그리고 삼동이는 또 어디에 있느냐? 아버님은 논에 가시고 어머님은 밭에 가시고 삼동이 오빠는 산으로 나무하러 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면 제가 곧 모셔오겠어요. 반다리는 상냥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일동이와 이동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형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위쪽에는 세 개의 해골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저 유물 계집애가 아버지 어머니 삼동이를 잡아먹었구나. 어쩐지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더라. 형님, 여기를 빠져나가야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들도 저 유물한테 죽게 되었어요. 동네가 텅 빈 까닭을 알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이사를 갔거나 간을 빼앗기고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이동아, 적당한 꾀를 내어서 여기를 도망치자. 형제는 머리를 마주대고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반달아, 약수터 옹달샘 약물을 먹고 싶구나. 한 바가지 떠오너라. 오빠, 오빠들 속마음 다 알아요. 내가 물을 뜨러 간 사이에 달아나려고 그러지? 가긴 어디를 간다고 그러느냐? 오랜만에 찾아온 집인데 하룻밤도 안 자고 가겠느냐? 냉큼 가서 시원한 약물이나 떠오너라. 싫어요. 오빠들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반다리는 밤이 깊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달아, 좋은 수가 있다. 실로 우리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묶어라. 그리고 너는 실끝을 잡고 가면 되지 않느냐. 우리들이 달아나면 실이 끊어질 게 아니냐. 큰오빠는 역시 머리가 좋아요. 반다리는 일동이와 이동이의 손가락을 묶은 실끝을 잡고 약수터로 물을 뜨러 갔습니다. 형님,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합니까? 실을 끊으면 반다리가 알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다. 성냥불로 데워서 끊으면 된다. 일동이는 성냥불을 켜서 실을 움직이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형제는 힘껏 뛰었습니다. 오빠, 오빠! 반다리가 길을 쓰고 쫓아왔습니다. 반다리는 여우골 무덤 위에서 팔딱팔딱 제주를 3번 넘었습니다. 여우 울음소리가 3번 나더니 반다리는 백년 묵은 백여우로 변했습니다. 이놈들아, 거기 섰거라. 여우는 화살처럼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일동이는 도사님이 준 하얀 병을 던졌습니다. 순간 가시덩굴밭이 되었습니다. 여우는 가시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길을 쓰고 쫓아왔습니다. 형님, 형님, 빨리 빨간 병을 던져요. 여우가 발 뒤꿈치를 물으려 합니다. 형님. 일동이는 빨간 병을 던졌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여우는 불길 속을 헤치면서 쫓아왔습니다. 정말 지독한 백여우구나. 일동이는 마지막으로 파란 병을 던졌습니다. 쨍! 파란 병이
바위돌에 부딪혀 깨어지는 순간 깊고 깊은 강이 생겨났습니다. 풍덩. 백여우가 되어서 따라오던 반다리는 새파란 강물 속에 결국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최영감과 외동딸. 구두쇠 노랭이로 이름난 최영감에게는 예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딸의 이름을 달림이라고 지었습니다. 달림이는 보름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달림이가 처녀로 자라면서부터 수많은 총각들이 최영감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골에 사는 김도령 올시다. 댁의 따님과 결혼을 시켜 주십시오. 허허, 이 사람아, 이런 중요한 일을 부탁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빈손으로 와서 맨입으로야 어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최영감은 등을 돌리고 앉아서 담배만 피어댔습니다. 최영감님,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달님이와 맞선이라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우리 달님이를 한번 쳐다보는데 기본 요금이 얼마인 줄 아는가? 구멍 뚫린 엽전으로 백냥일세. 백냥짜리를 공짜로 구경할 셈인가? 최영감은 손을 휘휘 내저으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김도령은 기가 막혀서 까무라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달림 아가씨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영감님,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갖고 오는 건데 잘못했습니다. 달림 아가씨를 만나본 뒤에 200냥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외상 맞선을 보자는 말인가? 자네가 우리 딸을 만나보고 돈을 안 가져오면 너는 어떻게 하나? 아무리 사정을 해봐도 소용없으니 냉큼 집에 가서 돈을 갖고 오게. 최영감은 얼굴이 예쁜 달림이를 미끼로 삼아 총각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박달 나무꼴 최영감이 딸을 미천으로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아유, 고약하네. 세상에 이런 나쁜 영감쟁이가 있단 말인가. 에이, 돈에 미쳐도 보통으로 미친 것이 아니여. 최영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맛살을 찌푸렸습니다. 마침내 절간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한은과 오성의 귀에도 최영감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고약한 최영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 놓아야겠군. 아, 우리 총각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어. 오성과 한음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영감의 못된 심보를 고쳐줄 뾰족한 수는 없을까? 글쎄, 오늘은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 오성과 한음은 이국리 저국리 끝에 희한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대로만 되어준다면 최영감은 혼줄이 빠질 거야. 으하하. 서둘지 말고 잘해야지. 오성과 한음은 무슨 꾀를 생각해냈는지 대추와 밤을 한 말씩 짊어지고 박달나무골로 갔습니다. 동구밭 느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느티나무 아래에 대추와 밤이 가득 든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추와 밤을 본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아저씨, 그 대추 밤 팔 거예요? 아니다. 그냥 공짜로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갖고 왔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얘들아, 왜들 멍청히 서 있느냐? 거짓말 아니다. 아이들은 뜻밖의 일에 놀라 군침을 삼키면서도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상할 것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다오. 오성과 한음은 아이들에게 대추와 밤을 한 주먹씩 나누어 주면서 최영감네 딸 달림이를 7월 칠성날 밤에 인왕산 산도둑이 잡아간다고 하더라 하고 소문만 퍼뜨려라. 알겠느냐? 아저씨, 그건 싫어요. 그런 거짓말을 퍼뜨렸다가 붙잡혀 가서 볼기짝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싫어요. 대추랑 밤이랑 안 먹을래요. 그런 소리를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런 일은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어젯밤 꿈에 인왕산 산도둑들이 와서 말하더라고 해라. 꿈을 꾸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오성과 한음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킬킬 웃었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박달 나무골 아이들에게 대추와 밤을 나누어 주고 절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달나무골 사람들은 최영감집 이야기로 수군거렸습니다. 최영감네 딸 달림이가 너무 예뻐서 큰일 났어요. 인왕산 산도둑들이 7월 칠성날 밤에 달림이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잘 됐지 뭐예요. 외동딸을 내걸고 돈벌이하던 최영감도 이제 끝장이구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는 최영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얘들아, 거기 아무도 없느냐? 최영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얘들아, 우리 딸 달림이를 인왕산 상도둑대가 7월 칠성날 밤에 와서 잡아간다는 소문 너희들도 들었느냐? 예,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그따위 헛소문을 퍼뜨리는 놈들을 모조리 잡아오너라. 하인들은 밖으로 나가서 동네 어른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놈들아, 인왕산 상도둑대가 우리 딸을 잡아간다는 소리를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느냐?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박달나무 방망이로 볼기짝을 100대 맞을 것이니라. 최영감은 큰 기침을 하면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영감님, 우리 집 아이한테 들었습니다. 나도 우리 딸 점순이한테 들었시요. 저도 우리 만돌이한테 들었구만요. 어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얘들아, 냉큼 가서 아이들을 붙잡아 오너라. 하인들은 어른들을 풀어주고 이번에는 아이들을 붙들어 왔습니다. 우리들은 아무 죄도 없어요. 꿈을 꾸었을 뿐이에요. 나도 그래요. 꿈속에서 인왕산 산도둑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꿈에 인왕산 산도둑들을 만나 산도둑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영감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녀석들아, 오늘은 특별히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터는
그따위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알겠느냐? 최영감은 아이들을 돌려보낸 뒤 큰 걱정에 잠겼습니다. 허허, 별 해게 망측한 일도 다 있구나. 열이면 열, 아이들이 모두 똑같은 꿈을 꾸었다니. 이것이 어찌된 징조일거나. 인왕산 산도둑대라면 귀신 도깨비도 무서워한다는데. 아버님, 걱정을 하시더라도 진지나 잡수셔야지요. 최영감 아들이 밥상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이판사판인데 무슨 놈의 밥이냐. 우리 집은 이제 망했구나. 최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보통 큰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힘센 장사들을 불러다가 집 안팎을 지킵시다. 아버님, 아이고, 이 답답하고 소갈머리 없는 놈아. 누구는 그럴 줄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고 또 그놈들 뒤치다꺼리 하려면 쌀, 보리, 채소, 간장, 소금, 술, 고기, 고춧가루, 된장, 물이 얼마나 없어지겠느냐. 나는 아까워서 그 일을 못하겠다. 아버님, 그럼 우리 집의 보물단지인 달림이를 산도둑한테 내주겠습니까? 내일 모레가 칠성날 밤이니 오늘 밤부터 장사들을 불러옵시다. 최영감은 어쩔 도리가 없어서 아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박달 나무골 최영감네 집에는 힘께나 쓰는 장사들이 3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자네들 많이 많이 먹고 우리 딸을 지켜주게나. 최영감과 아들은 통돼지를 잡고 술동이를 갖다 놓고 장사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장사들은 집안에 횃불을 켜놓고 몽둥이와 삽과 괭이를 들고 밤을 뜬 눈으로 밝혔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7월 칠성날 밤에 오겠다던 산도둑들은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영감네 식구들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며칠 동안 한 잠도 자지 못한 최영감네 식구들과 하인 장사들은 모두 빨간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졸려. 인왕산 산도둑들아, 오려면 빨리 왔다 가거라. 그래야 우리들도 잠을 잘 게 아니냐. 졸려. 모두들 입을 떡 벌리고 하품을 했습니다. 잠을 못 잔 사람들은 부들부들 피글피글 힘이 없었습니다. 오성아, 오늘 밤이 어때? 좋아. 모두들 맥이 탁 풀려 있을 거야. 오늘 밤에 달림이를 넙죽 업어오세. 오성과 한음은 날이 어두워질 무렵 절간을 내려와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다. 허허, 저걸 좀 보게나. 모두들 코를 비틀고 자고 있지?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잠든 장사, 쭈그리고 자는 사람, 땅바닥에 벌렁 누워서 자는 사람, 서로 부둥켜 안고 자는 사람, 새우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새우잠을 자는 사람, 고개를 한쪽으로 비틀고 자는 사람,
별별 우스꽝스러운 꼴을 하고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슬슬 일을 시작해 볼까? 오성과 한음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대문을 지키는 키 큰 장사들의 상토를 풀어서 대문 빗장에다 묶었습니다.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니까 네 명의 장사들이 동그랗게 앉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하하, 이놈들의 머리를 풀어서 서로 맞잡아 묶어두자. 다음은 변소와 헛간으로 가 보았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상토를 풀어서 맞잡아 묶었습니다. 부엌에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을 떼어서 장사들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웠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이를 끝낸 뒤 횃불과 등불을 모두 꺼 버렸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에는 최영감의 아내가 최영감의 무릎을 베고 자고 최영감은 벽을 기대고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의 아들과 며느리도 쿨쿨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음,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보세. 그래야지. 체험감의 수염은 마누라의 머리에다 묶고 며느리의 머리를 풀어서 체험감 상투와 메어두세. 아들의 상투는 체험감 마누라의 옷구름에 묶어둘까? 손에 모두 빗자루와 방망이를 들려서 묶고 며느리 손만 장고채를 쥐어 줄 테야. 신바람이 나면 장고를 덩덕쿵 덩덕쿵 칠 게 아닌가. 최영감의 수염에는 황을 바르게 나. 그리고 최영감 마누라의 머리에도 발라야 해. 숯불 화로는 방 가운데 놓아두세. 이를 척척 해치운 오성과 한음은 최영감의 딸이 있는 건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림이는 하녀들에게 빙 둘러싸인 채 자고 있었습니다. 야, 역시 듣던 대로 달림 아가씨는 달림처럼 환하고 예쁘구나. 오성과 한음도 달림이의 얼굴에 반했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하녀들의 옷고름과 머리채로 서로서로 마주 붙들어 매고 한 손에는 꽹과리를 다른 한 손에는 꽹과리채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을 막 끝내려는 판인데 달림 아가씨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들은 누, 누구요? 쉬, 조용히 해요. 우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요. 당신의 아버지 버릇을 고쳐주려고 왔으니 아무 말 말고 내 등에 업히시오. 도, 산도둑이야. 달림이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재빠르게 오성과 안음은 달림이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달림이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서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한음아, 다리를 붙잡아라. 함께 메고 가자. 오성과 안음은 달림 아가씨를 업고 나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도둑이야. 잡아라. 인왕산 산도둑이 달림이를 얻고 간다. 오성과 한음이 달림 아가씨를 업고 박달 나무골 동문 밖까지 왔을 때 최영감네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둑이야. 인왕산 도둑이 왔다. 대문을 지키던 문지기 장사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사람아, 어쩌자고 내 상투를 잡아당기나. 아이고, 내 머리가 뽑아지는구나. 아닐세, 나는 가만히 있네.
우리들의 상투를 잡아 끄는 것은 인왕산 도둑님들이시오. 장사들은 대문 빗장에다 절을 하면서 인왕산에서 오신 산도둑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변소와 헛간에도 마당에도 장사들과 하인들은 서로 엉키어서 때리고 발길로 차고 입으로 물어뜯고 야단들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가마솥을 뒤집어 쓴 하인들은 굼벵이처럼 꿈틀거리면서 아이고, 여기가 어디요? 캄캄한 꿈속에 우리들이 빠졌나 봐. 우리들은 인왕산 산도둑한테 맞아 죽은 모양이야. 이렇게 캄캄하고 답답한 걸 보면 우리들은 죽은 걸세. 지옥으로 떨어진 모양이야. 가마솥을 뒤집어 쓴 하인들은 저희들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또 다른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왕산 도둑대가 왔다는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최영감은 벌떡 일어서다가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곤두박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수염이야. 이놈아, 산도둑 놈아. 내 수염 몬땅 빠진다. 어서 놓아라. 산도둑님들, 우리 딸을 내어줄 테니 내 머리채를 놓아 죽으려. 산도둑님들. 최영감의 수염과 최영감 마누라의 머리가 메어 있는 줄도 모르고 최영감과 최영감 마누라는 발버둥을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을 켜라. 불을 켜. 최영감은 더듬거리다가 숯불이 이글거리는 화로를 끌어당겨서 후 하고 숯불을 불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내 수염에 불이 붙었다. 아이고 뭐니, 누가 없느냐. 내 수염에 불이 났다. 불이야, 불이야. 내 수염에 불을 꺼다오. 아이고, 내 머리에도 불이 붙었소. 아이고, 뜨거워라. 최영감의 마누라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성과 한음이 머리와 수염에 발라놓은 황이 불을 붙게 했습니다. 최영감의 수염은 불에 타서 미꾸라지 수염이 되고 최영감 마누라의 머리는 홀랑 벗겨진 까치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왜 그러세요? 덩덕쿵, 덩덕쿵. 이번에는 며느리가 장고를 두들기면서 말했습니다. 이거사, 너는 뭐가 좋아서 장구를 치고 나팔을 부느냐? 덩덕쿵, 덩덕쿵. 아이고 머니, 날 살려주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와 머리를 묶여있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여보 마누라, 왜들 이러시지? 산도둑은 내가 때려잡겠소. 아들은 쌍방망이를 마구 휘둘러 댔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코야, 이놈아 미쳤느냐. 아니 어미를 방망이로 두들겨 패다니 이런 고얀 놈이. 덩덕쿵, 덩덕쿵. 며느라기야, 속 없는 거사. 너는 뭐가 좋아서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느냐? 안방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건넌 방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달림이 방에서 달림이를 지키던 하녀들은 물에 빠진 사람 모양처럼 두 팔로 허우적거리면서 꽹과리를 두들겼습니다. 방망이로 얻어맞은 비명소리, 장구소리, 꽹과리 소리로
최영감네 집은 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소동은 이렇게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성과 한음에게 납치되어 절간으로 끌려온 최영감의 딸 달림이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달림 아가씨, 무서워할 것 없소. 우리들은 당신의 아버지 버릇을 고쳐주려고 달림 아가씨를 위해서 꾸민 일이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여기 이 종이에다 우리들이 부르는 대로 편지를 쓰십시오. 오성과 한음은 달림 아가씨에게 종이와 붓을 내주었습니다. 달림 아가씨는 오성과 한음이 부르는 대로 편지를 받아 썼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인왕산 산도둑들에게 붙잡혀서 땅굴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산도둑들의 부탁을 들어주면 됩니다. 첫째, 저를 미끼로 총각들에게 빼앗은 돈을 모두 돌려주십시오. 둘째, 이제는 구두쇠 누랭이짓 그만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십시오. 셋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위의 세 가지를 아버님, 어머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제 목숨은 없어집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편지를 갖고 가는 스님에게 화답을 보내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제 목숨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달림 올림. 날이 밝았습니다. 오성과 한음은 한 스님을 시켜서 달림의 편지를 박달 나무골 최영감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최영감네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달림의 편지를 손에 든 최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스님, 이 낭산으로 돌아가셔서 산도둑님들에게 내 말을 꼭 전해주고 내 편지도 주십시오. 예, 예, 전해드리고 말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딸 달림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산도둑님들이 부탁하신 대로 꼭 하겠다고요. 최영감은 진심으로 지난 날을 뉘우쳤습니다. 금동이와 호랑이 형제. 깊은 산속에서 아이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아이 울음소리는 슬픈 메아리가 되어 숲속으로 숲속으로 멀리 멀리 퍼져 갔습니다. 어우, 어우, 웬 아이가 저리 슬피 울까?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굴 밖으로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어슬렁어슬렁 산을 내려왔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새로 만든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도 엄마하고 죽을래. 엄마. 호랑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동안
콧등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새끼들도 내가 죽으면 저 아이처럼 나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슬피 울까. 호랑이는 아이가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우, 아가야, 아가야, 울지 말아라. 호랑이는 무덤 위로 고개를 쑥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호랑이님, 안녕하세요. 아이는 호랑이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고놈 참말로 늠름하고 똑똑하구나. 아가야, 너는 내가 무섭지 않느냐? 안 무서워요. 애기들을 잡아먹는 호랑이들은 나쁜 호랑이들이래요. 호랑이 아주머니는 나쁜 호랑이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하고 산에서 같이 사니까요. 그 녀석 볼수록 귀엽구나. 아가야, 내 엄마가 죽었느냐? 네, 아빠는 작년에 죽고 우리 엄마는 얼마 전에 죽었어요. 동네에서 삼촌하고 사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산으로 왔어요. 난 산에서 살래요. 마을에는 안 가고 산에서만 살 거예요.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또렷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자. 호랑이는 앞발로 금동이를 껴안아 등에 업고 쏜살같이 숲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아, 무서워. 아가야, 내 귀를 꼭 잡아라. 금동이를 업은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오늘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맛있는 애기를 잡아왔나 보구나. 냠냠. 호랑이 새끼들은 입을 떡 벌리고 금동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우, 이놈들아, 어미 말을 잘 들어보아라. 어우, 호랑이는 앞발로 새끼 호랑이를 막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부터 엄마의 아들이 되었단다. 그리고 너희들의 형님이니라.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만일 금동이를 털끝만큼이라도 다치면 너희들을 물어 죽일 것이니라.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들에게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금동이는 호랑이 굴 속에서 호랑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엄마 호랑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약 잡수세요. 이건 산삼이에요. 금동이는 호랑이를 친부모처럼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새끼 호랑이들과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오냐, 오냐, 귀한 산삼을 어디서 구했느냐? 금동아, 나는 지금 죽어도 섭섭할 게 없다. 그러나 너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머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금동이 너를 장가도 못 보내고 죽게 되다니 그게 걱정이구나. 내가 죽거든 3년 동안만 산에 남아서 내 동생들을 보살펴주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서 장가도 들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아라. 엄마 호랑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호랑이가 죽은 지도 3년이 지났지만 금동이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호랑이 동생들을 돌보면서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금동이가 호랑이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호랑이 새끼들은 엄마 호랑이의 무덤 앞에 따로 모였습니다. 호랑이 새끼들도 이제는 큰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장가가고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호랑이들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금동이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가를 보내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있다 있어. 좋은 수가 있다. 얼룩 호랑이가 소리쳤습니다. 얼루가 무슨 수가 떠올랐느냐? 어서 말해봐라. 우리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예쁜 처녀를 얻고 오자. 하하, 처녀를 훔쳐다가 금동이 형님하고 결혼시켜주자. 호랑이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처녀를 훔쳐오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차, 영차, 아이고 무거워라. 금동이는 쿨쿨 자고 있는데 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동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 동생들이 사람을 잡아오다니 큰일이 났구나. 큰일이 났어. 금동이는 굴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짓들이냐? 사람을 잡아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이고, 아이고. 금동이는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형님, 형님, 울지 마십시오. 털끝 한 개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곱게 모셔왔으니 걱정 마십시오. 호랑이들은 쿡쿡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놈들아, 무엇 때문에 사람을 잡아왔느냐? 이놈들아, 형님, 형님, 노여 말고 빨리 굴 속으로 업고 갑시다. 지금 처녀가 놀라서 기절을 했으니 형님이 빨리 살려내세요. 금동이는 축 늘어진 처녀의 몸뚱이를 주무르고 약수터에 가서 약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밤이 가고 둥근 해가 떠올랐습니다. 노란 햇빛이 동굴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야, 우리 형수님 최고로 예쁘구나. 캄캄한 밤에 보았어도 잘 가려서 업어왔구나. 곰보 쬐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오늘 보니 미인이다. 미인. 호랑이들은 떠들면서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이놈들아, 뭐가 어쩌고 어째? 형님, 형님, 아무 소리 말고 처녀가 깨어나면 장가 가십시오. 바로 그때 처녀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처녀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금동이를 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우리 형수님 살아나셨다. 형수님, 형수님. 호랑이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예요?
처녀는 목소리도 아름다웠습니다. 아가씨,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약물을 마시고 정신 차려요. 금동이는 처녀를 알뜰하게 간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동촌 마을에 사는 김진사댁 외동딸이에요. 제 이름은 은실이라고 해요. 달이 밝아서 정원에 나왔다가 호랑이한테 업혀왔어요. 저를 구해주신 도련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습니다. 은실 아가씨는 금동이에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은실 아가씨, 용서해 주십시오. 내 동생들이 장난을 너무 심하게 했나 봅니다. 아가씨,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동촌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집에서는 걱정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도련님, 집에는 제가 호랑이의 밥이 되어 죽은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목숨이니 여기서 도련님과 함께 살겠어요. 도련님, 은실 아가씨는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산속에 남아서 금동이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우, 형님, 은실 아가씨를 형수로 삼지 않고 마을로 돌려보내시면 저희들은 은실 아가씨를 잡아먹을 테니 두고 보세요. 동생 호랑이들은 눈을 부릅뜨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착한 아내가 되겠어요. 금동이는 은실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호랑이 동생들도 은실 아가씨를 형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좋아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실 아가씨는 집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살아 계실까? 나 때문에 화병이 나서 돌아가신 것은 아닐까? 나도 사람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봤으면. 금동이도 세상이 그리워졌습니다. 호랑이 동생들은 은실이와 금동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형수님, 친정 생각 안 납니까? 형님과 함께 한번 다녀오십시오. 형님께서도 처갓집에 가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려야지요. 얘들아, 고맙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산을 내려가겠느냐. 형님, 형수님, 이제 저희들 걱정은 그만하시고 이번 기회에 마을로 내려가서 사십시오. 금동이와 은실이는 속으로는 기뻤지만 정든 산속과 호랑이 동생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빨리 타십시오. 얼룩 호랑이는 말가죽을 쓰고 와서 말했습니다. 얘야, 이게 무슨 꼴이냐? 호랑이의 몸으로 말가죽을 쓰고 다니다니. 형님, 이건 형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꾸민 거예요. 형님과 형수님이 호랑이를 타고 마을로 가보세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할 겁니다. 마을 청년들은 몽둥이를 들고 와서 저를 때려 잡을 테니 이렇게 말가죽을 쓰고 온 거예요. 어서 타십시오. 금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가죽을 뒤집어 썼으니까 사람들은 형님과 형수님께서 말을 타고 다니는 줄
알 거예요.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너희들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겠느냐? 호랑이들의 따뜻한 정에 금동이와 은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사흘 동안만 같이 있을 테니 저를 마구간에 혼자 메어두고 끼니 때마다 형수님께서 말죽을 가지고 오십시오. 말죽은 풀을 넣지 말고 콩과 보리를 삶아서 넣어주세요.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해드릴게요. 금동이와 은실이는 말이 아닌 호랑이를 타고 산을 떠났습니다. 형님, 형수님, 잘 가십시오. 도련님들, 안녕히 계세요. 아우들아, 잘 있거라. 산골짜기에는 호랑이들과 금동이, 은실이가 헤어지는 슬픈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람처럼 산을 내려온 얼룩 호랑이는 말가죽 속에서 형님, 형수님, 이제 다 왔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말가죽을 쓰고 말 노릇을 한 호랑이는 금동이와 은실이를 김진사댁 대문 앞에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돌아왔어요. 은실이가 왔어요. 은실이는 대문을 삐걱삐걱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아가, 아가, 은실아, 이게 웬일이냐?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호랑이한테 물려간 우리 은실이가 살아서 돌아오다니. 죽은 줄만 알았던 외동딸 은실이가 살아서 신랑과 같이 왔다는 소문은 온 고을에 쫙 퍼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말은 까다로우니 마구간에 우리 말만 메어두세요. 그리고 콩과 보리만 삶아주세요. 말죽은 제가 주겠어요. 은실이는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도련님, 배 고프시지요? 많이 잡수세요. 은실이는 호랑이에게 말죽을 주었습니다. 도련님, 고기만 잡수시는 도련님이 어떻게 콩보리를 잡수시지요? 형수님, 제 걱정은 마세요.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나가실 때는 마구간 문을 조금만 열어놓고 나가세요. 얼룩 호랑이는 말 가죽 속에서 말했습니다. 은실이는 호랑이가 시키는 대로 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갔습니다. 은실이가 나간 뒤 호랑이는 죽통에 담은 콩과 보리를 발로 퍼내어 마구간에다 흩어 놓았습니다. 콩 냄새, 보리 냄새를 맡은 닭과 개들이 마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히히, 이제 나도 식사를 해야겠다. 호랑이는 닭과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여보게 사위, 우리 딸 은실이를 살려주어서 고맙네. 이제는 산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나. 우리 집에서 살면서 사위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해주게나. 은실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금동이를 붙들고 애원을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네, 우리 사위야. 방 안에서는 은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바람이 나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데 밖에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이, 많이 큰일 났어요. 말이 닭이랑 개랑 모두 다 잡아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네, 닭을 잡아먹고 개를 잡아먹는 말은 처음 보았어요. 하인들이 와서 떠들어 대었습니다. 여보, 내 동생이 그랬나 보. 우리 모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금동이와 은실이는 얼룩 호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런 이야기를 왜 인지하였느냐? 우리 집 큰 손님이니 어서 방으로 모시자. 금동이와 은실이는 불이 나게 마구간으로 뛰어갔습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말가죽 속에서 나오세요. 마구간에는 빈 말 가죽만 누워있고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룩이 호랑이는 벌써 산에 가버렸습니다. 그 후 금동이와 은실이는 호랑이 형제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백녀 반다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우노일의 각색한 이야기인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전체적인 스토리는 섬뜩하고 무섭지만 듣기 편안하게 각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가 몇 명이나 되시나요?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이어서 형제 자매 사이에 서열 갈등이나 경쟁심을 심하게 겪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형제 자매가 많은 집은 다복하고 우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아 보여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갖는 데 있어서 갈등이 많은데요.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우리 옛 이야기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담겨 있답니다. 지금은 전래동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인성을 위한 교육용으로 읽혀지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 이야기의 시작은 어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통한 사회적 비판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꿈꾸는 희망이 담겨 있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옛 이야기는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온이 쌀쌀한 밤이니 따뜻한 이불 충분히 덮고 잘 자요.